자, 클라이언트 서버 연계 관점으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지금은 앱을 많이 사용하고 이 앱을 개발하고 또 서버 간의 연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연동 관점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기반으로 서비스나 앱은 네이티브 형태로 배포를 하거나 웹앱으로 구현되고 이들은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 구성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앱과 서버 간의 연동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실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사용자 관점으로만 좀 이해를 먼저 편하게 해보면, 자, 앱 서버, 앱 스토어, 앱 스토어도 있고 플레이 스토어도 있죠. 자, 여기에서 앱을 다운받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네이티브 앱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 설치시킨다라는 것이 네이티브라는 의미인데, 자, 이렇게 설치형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이트를 바로 접속하는 웹 기반의 앱도 있습니다. 주소를 쳐서 접속을 하기도 하고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개념이죠. 그것은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HTML 기반의 언어로 그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자, 네이티브는 먼저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이거는 웹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고 설치하게 되면 이 설치한 앱들은 이 앱이 통신을 보통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와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는 구조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원 가입이라든가 이 데이터들이 이 앱 자체에 있기보다는 서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물론 뭐 시계라든가 뭐 알람 앱이라든가 계산기라든가 이렇게 네이티브 앱이지만 서버 통신이 전혀 안 되는 경우는 여기에 그냥 설치되고 이 자체에서 구동되고 끝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다양한 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그런 앱들은 설치를 하고 나서 바로 서버가 안 되면, 통신이 안 되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서버로 호출하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와스 서버 API로 호출하게 되고 API에서 응답을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쪽을 이제 서버라고 표현했고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서버는 온프라미스로도 서비스 충분히 할 수 있고 클라우드로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에 와스라고 하는 것과 웹을 좀 구분을 했고요. 자, 와스에서는 REST라고 굳이 표현을 한 거는 REST, 뭐 RESTful API들이 있는데 API의 대표적인 형태가 REST API고 API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API 서버가 응답을 해주면서 데이터를 주는 거죠. 자, 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와서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셉이라고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셉이라는 것은 많이 쓰는 CRM, 그러니까 고객 관리용 어떤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묶은 이유는 여기에 대부분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내주는 관점의 서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API 서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웹에서는 자, API 서버에는 이미지가 현재 있진 않아요. 이미지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위주로 주고받게 됩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웹 서버에 있고 여기에 텍스트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는 포함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동적이게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처리할 수 있습니다. CSS는 스타일, 그러니까 화면을 꾸며주고 색깔을 입혀주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웹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웹 기반의 그 앱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웹 서버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구조가 API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웹에서도 응답을 해주는 구조, 또는 웹 기반의
어떤 그 언어들, 서버 기반 언어들이 여기 탑재가 돼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개발자가 Git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데요. 형상 관리라고도 하고 이제 소스 관리, 소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여기에서 이제 실제 배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배포는 또 이후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한 내용이 있어서 배포는 따로 있고요. 자, 배포를 하게 되고 앱스토어에 올리게 되는 과정을 개발자가 하게 되는 거죠. 자, 호출하는 과정과 개발하는 과정이었고 여기에 이제 푸시 서버라고 하나를 표현한 이유가 이 네이티브 앱은 푸시 기능이라고 있는데 푸시 기능을 쉽게 얘기하면 알림 이렇게 카톡 이렇게 오잖아요. 자, 카톡이 오게 되는 원리가 이런 푸시 서버가 있기 때문이고 이 푸시 서버는 다양한 앱들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서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구조가 푸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푸시 서버는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FCM이라는 서버가 있고요. 애플에서 제공하는 애플 푸시 서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푸시를 이용하면 내가 앱으로 주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앱과 서버가 이렇게 구동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서버 인프라를 이해하는 관점이지만 결국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흐름이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따라 이해하시면은 그래도 클라우드를 이해하시는데 또는 이런 개발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